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입니다. 가맹본부에게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점주들에게는 유사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언과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을 지원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사건 파일과 관련된 내용은 이 프랜차이즈 관련된 법률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신뢰와 관련된 범죄는 이 정보 부족 또는 정보의 편제,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있다는 거죠. 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 선진 국가라고 소위 불리는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이전부터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다 올립니다. 변론 내용도 녹음한 녹음 파일이 착착착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했던 내용들까지도 변호사랑 판사가 말다툼했던 내용까지도 공개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법원 재판 과정에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면, 당사자들이 제출했던 서면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공공자산인 재판 심리 판결 결과를 시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행정자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도 다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다른 우리나라의 이 폐쇄적인,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찾아보기도 어려운 형태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러오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이 관련해 갖고서는 사실 처음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 나서는 굉장히 분노하신 마음으로, 네, 분기탱천하신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자,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정말 많죠? 예. 네. 이 많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가맹점들과 가맹본부 사이에 거래가 불공정해요. 이런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네. 이거 뭐 해결될 기미도 사실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도대체 이 불공정 거래는 왜 생기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시작해 주시죠.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가 7,432개, 가맹점이 27만 개나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네네. 이런 신고 유형도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유형을 뭐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 가맹본부는 보통 이 자사로부터 식재료 같은 걸 받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식재료 가격 같은 걸 좀 부당하게 올리거나, 그러니까 폭리를 좀 취하거나, 예. 그것도 이제 흔히 제일 많이 또 이제 신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이런 걸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끼리 좀 통일된 인테리어가 유지돼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 이 사례들을 보면 6개월 1년마다 막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거를 막 일부러 강요를 하고 예. 그 업체들을 사실 본부에 선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예.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가져간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 처음에는 안 그랬던 분도 변할 수도 있고 예. 안 좋았던 분도 좋게 변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래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부분들이 가맹거래법상 불법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제일 문제되는 게 보통 이제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계약서를 써서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효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네. 교묘한 방식으로 그 계약서 어떤 법을 피해가면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런 취지로 2003년에 가맹거래소 자격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예. 이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게 법 취지인데 사실 이런 가맹거래사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이런 불공정 거래를 약간 부추기거나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가맹거래사를 선발해서 자격증을 주고 나서 관리나 감독은 잘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리 감독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예. 공정위 출신이
대부분의 어떤 행정사나 가맹거래사가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가맹거래사들 중에 전관예우 받는군요. 그런 경우 갖고 아니 어떤 사이트가 하니까 대놓고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네. 공정위 출신으로서 네. 공정위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곳, 공정위 법이 바뀌면 공정위에서도 찾아오는 곳,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우리나라 하더라고요. 참 전관예우 좋아해요. 제가 보면. 그 정보를 감춰놓고 시민들한테는 공개 안 하고 예. 그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내가 알아. 예. 천기누설이야.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네네. 공정위 출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예. 자 공정위가 도입한 가맹거래사의 역할은 뭐고 예. 가맹거래사가 가맹거래 문제를 이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네. 있었을 텐데 네네. 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실 가맹거래사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뭐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변호사나 이런 어떤 다른 기타 지금까지 어떤 다른 전문직이 할 수 없거나 혹은 좀 단가가 낮아서 하기 어렵거나 취지가 좋긴 하죠. 예, 취지는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맹거래사 업무는 뭐 사업성 검토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 네. 그래서 정보공개서가 사실상 어떤 중요한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다만 가맹거래사는 법률 상담 내지는 분쟁 상담 혹은 일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들을 하는 게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맹계약서 작성해주고 수정해주는 거가 까지는 가능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저는 있다 생각하는 게 네네네. 대한민국이 계약서를 좀 우습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서 작성이 법률적인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한다면 법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네. 아니면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좀 더 뭔가 더 정교한 방법을 취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맹거래사 등이 또 어떻게까지 또 문제를 또 만들고 있는지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법률 상담을 좀 대놓고 한다는 건데요. 뭐 가맹거래사 사무실 이름이 무슨 법률원 이런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네. 법률 학술 연구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상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흔히 법률원 보통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변호사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는 가맹거래사 그리고 이제 가맹거래사조차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름을 법률원이라고 쓰고 뭐 경실련 이런 데서 무료 법률 상담을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실제 법률 상담을 하는 게 불법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법률원에서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면 네. 실용적으로 싸게 도움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뭐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그런 표현도, 밥그릇 싸움 문제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맹거래사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증 제도들이 있는데 네. 전문 자격증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 예.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예. 좀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실제로는 공짜로 도와주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돕는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자칫 생각하면 뒤통수 맞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 이런 거죠. 가맹거래사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뭐 이런 회사들에서 사실상 법률 상담을 다 하고 예. 굉장히 고가의 또 상담료를 받더라고요. 네네. 뭐 시간당 막 50만 원, 60만 원씩 상담을 받는데 네네. 알고 보면 이런 업체들이 가맹본부랑 연결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맹거래사 내지는 컨설팅 업체가 사실은 나를 더 불공정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들 몰랐을 거예요. 예. 저도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좀 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상으로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 네.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와 관련돼서 이것들을 좀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 방법이 뭘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 가맹점주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